안녕하세요. 진스메디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음을 하고 토해 보신 적 있으시죠? 속이 불편하고 쓰리고 신물도 올라오고 이런 때는 정말 힘이 들고 괴롭죠. 그런 괴로운 증상을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서양에서는 그 유병률이 20에서 40%에 이를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의 정확한 병명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을 포함한 위 내용물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합병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진단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내시경이 있겠죠. 속이 계속해서 쓰리고 안 좋을 때 누구라도 먼저 내시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내시경을 통해 진단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뿐이고 단순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면 내시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시죠? 내시경은 꼭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심각한 질병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위암이나 식도암 같이 역류성 식도염하고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치명적인 질환 말입니다. 그 외 약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와 식도 산도 검사를 통해 진단하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스러운 경우 치료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처방하고 증상이 완화되면 역류성 식도염이구나 생각하는 건 증상이 완화되면 역류성 식도염이구나 생각하는 건데요. 식도 산도 검사는 코를 통해 관을 삽입하고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도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 힘들고 번거롭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신물이 올라오는 것과 속쓰림입니다. 임상에서는 타는 것 같다, 싸하다, 화하다, 생목이 올라온다, 쓴물이 올라온다, 신맛이 난다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비전형적인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막힌다, 배가 부르다, 갈비뼈 밑이 아프다, 등과 가슴 쪽이 아프다, 짓누른다, 쪼인다, 걸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더러 하기도 하고 또한 기침이 계속된다, 이물감이 있다, 가래가 낀다, 목이 쉬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척 힘들겠죠? 더 힘든 것은 축농증, 중이염, 잇몸염증, 기관지 천식의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니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흔히 신과일, 커피, 술,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담배 등과 불규칙한 식습관이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음식과 식습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ET처럼 배만 나왔거나 과체중인 경우 이것부터 치료해야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집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정확하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논문을 종합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특정 음식으로 악화되지는 않고 사람마다 문제되는 음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정 음식이 해롭다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먹어봤을 때 안 좋았던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음식의 종류보다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요즘 다들 너무 바쁘다 보니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급하게 드시죠? 이런 점들이 문제입니다. 위장도 일정한 근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위장 관략근 조절에 이상이 생기고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주의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자. 참 간단하죠?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암으로 진행된다는 속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진스메디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